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입주한 지 한 달하고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조는 전에 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원래 기역자에 있었고, 상부장은 LPM 소재로 했고요. 저렴하면서도 깔끔하게 나오는 가성비 있는 재질이고요. 매트한 노강 재질로 했습니다. 여기 아래 하부장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아내님의 강력한 권유로 나무 모양이 나는 하부장으로 했어요. 이거는 필름지가 아니고 이거는 애쉬 물풀의 나무 무늬목을 사용했고요. 이 나무를 이렇게 동그란 나무를 얇게 켜가지고 그거를 지금 붙여 놓은 겁니다. 상판은 인조 대리석 상판을 사용했습니다. 원목 상판을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도 그렇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무 느낌만 나면 될 것 같다 절충을 봐서 무늬목으로 넣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뭐 물이 스며든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조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MCS 한샘에서 쓰는 제품인데 싱크대 수전이 여기다가 뚫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손이 젖은 채로 뭐 잠그고 할 때마다 여기에 그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계속 보이는 점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도 여기서 그냥 다 흘러내려올 수 있게 실용적으로 편하게 잘 쓰고 있고요. 싱크대에 들어간 이런 경첩 같은 하드웨어도 싱크대 사장님이랑 얘기할 때 좋은 제품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펠레, 독일 헤펠레 제품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닫을 때 꽉 안 닫히고 천천히 닫히는 거. 경첩 댐퍼를 보면 이렇게 경첩에 같이 내장되어 있는 일체형 제품이 있는가 하면 일반 경첩에 이렇게 플라스틱 부속으로 댐퍼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에 살던 집이 이제 플라스틱 댐퍼로 있던 집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댐퍼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댐퍼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부속들을 써주셨어요. 닫을 때 이렇게 천천히 닫히는 댐퍼가 있는 하드웨어를 썼고요. 이 다보를 꼭 넣을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 칸 높이를 정해서 그릇을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다보를 넣었습니다. 냉장고 사이즈가 옛날 집이라서 크기가 작은 사이즈 기준으로 이 주방의 벽 길이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기둥이 없었습니다. 근데 냉장고가 크게 튀어나온 만큼 이 벽을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한 손뼉 하나 정도 이렇게 가벽 기둥같이 하나 세웠어요. 콘크리트 시멘트 아파트에 나무집 느낌 좀 내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목수팀에서 달아주셨고 샌딩하고 칠하는 거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구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칠한 것도 티도 너무 잘 나고 근데 그냥 우리 집에 내 손때 묻은 부분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해봤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원래 첫 번째 계획은 식기세척기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이 인덕션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설거지하고 에볼로 하고 넣을 때마다 이쪽 바닥이 물이 흥건하게 젖을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싱크대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쓰는 건데 매일 불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주방에 꼭 해야겠다 했던 것 중에 바로 하나가 이 간접등입니다. 밤에 아예 다 재워놓고 이제 돌을 다 꺼놓고서 뭔가 이렇게 조용하게 할 때는 그럴 땐 다 꺼놓고 이것만 이렇게 켜서 이런 느낌으로 사부작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여기 옆에다가 건조대를 세우면 유일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여기 이제 공간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설치했고요. 이제 주방 동선을 생각을 해서 요리 재료를 꺼내서 씻고 조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끓이고 그래서 이렇게 쭉 동선이 편안하게 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전에 살던 집은 싱크대는 여기 있고 냉장고는 저기 있고 가스레인지는 여기 있고 훨씬 여기보다 크긴 했는데 동선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아내가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쵸? 네. 주방은 좀 작아졌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주방이 돼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 좀 안 흔들리게 잘 찍어주세요. 이렇게 한 손으로 막 자꾸 이렇게 막 이러니까. 집에서 전열기구를 가장 많이 쓰는 공간 중에 하나가 주방인데, 정수기, 젖병 소독기, 식기세척기 있고, 여기 있던 밥솥 어디 갔어? 밥솥이랑 커피포트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인덕션 있고,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뭐 이렇게 토스트기 또 어디 갔어? 아무튼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은근히 보면은 주방에 콘센트가 없어서 막 멀티탭을 치렁치렁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이쪽에도 지금 새로 하나 놨고, 뒤에 보시면 매립으로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전열기구들 한쪽에 몰아서 놨고, 그리고 여기 원래 뒤에는 지금 전기 콘센트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열기구들 많이 모아놓을 곳을 미리 생각해 놓고, 그쪽에다가 콘센트 4구짜리 콘센트를 이렇게 하나 새로 놔서 얘네들도 멀티탭 없이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창이 있던 자리인데 민트색 나무 목문 창이었는데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다 뭐 이렇게 소품같이 올려도 예쁘고, 또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주방의 포인트처럼 딱 보이게 한 창문이라서 안에도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또 이 환기에서도 굉장히 창문이 있으면 좋습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음식 냄새를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음식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유해 공기를 들여마시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요리하는 사람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후드는 상부장이랑 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약간 레트로 느낌도 나고, 위에 상부장이랑도 잘 어울려서 인덕션을 할지 가스를 쓸지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두 가지 다 있는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오래 끓여야 될 때는 전기로 하면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스레인지를 쓰고, 간단한 요리나 뭐 국물 같은 게 넘치기 쉬운 이런 뭐 요리는 인덕션에서 한 다음에 깔끔하게 청소하면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있는 SK 매직, 또 국산 제품이라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요. 핵심 부품들은 또 독일 거를 써서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벽 타일은 저희 아내의 주장에 맞춰서 이렇게 작은 타일을 넣었고요. 이건 뒤로 나가는 이제 터닝 도어고요. 샤시 설치하는 날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밀착력이 좋아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와서 잡히고 나면, 지금은 약간 공간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압착이 돼서 공간이 없어집니다. 고무 패킹이 있어가지고 똑같아요. 락앤락이랑 구조가. 시스템 창호가 닫히는 같은 원리고요. 네, 이렇게 사방이 다 고무 패킹으로 밀착이 돼서 바람 들어올 일이 거의 없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터닝 도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아내가 인테리어 계획 세울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건데요. 주방에 이렇게 책을 꽂아둘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쿠팡인가 어딘가 이렇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트레이가. 주방에 펜던트 조명은 샤오미 E 라이트를 넣습니다. 이 색깔도 조정할 수 있고요. 지금 위로도 이렇게 반사광이 나오고 아래로도 펜던트 조명이 나오는 일자로 되어 있는 모던한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저 위에 면 조명도 그렇고 펜던트 조명, 식탁 위 펜던트 조명, 그리고 여기 싱크대 위에 간접 조명, 그래도 그냥 상황에 따라 잘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열심히 촬영을 했지만 촬영 감독님이 저희 집을 너무 천국처럼 찍어줘서 아이 놀이터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너무 밝다 이거. 너무 천국이야. 저는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추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마루고요. 강마루를 시공했습니다. 무난한 오크톤을 하려다가 물 빠진 듯한 진한 갈색으로 색깔을 골라봤고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행히 기존에 있던 책장 가구와 색이 비슷하게 잘 얻어 걸렸습니다. 질감은 좋은데 아무래도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조금 더 좁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비교적 좁은 거실을 최대한 넓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거실에서 소파나 TV는 없애고 부부의 책장과 아이의 책장을 서로 마주보게 두었습니다. 조명은 주광색과 주백색 그리고 전구색 세 가지 색깔을 다 넣었고요.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방등 하나 있는 게 싫어서 작은 매입등 여러 개 넣기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와트수만 계산해서 넣었더니 너무 많이 들어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걸 보면서 수술실 같다고 하고 저는 핸드폰 매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조명 종류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밝기를 선택해서 조명을 쓸 수 있는 점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구색 조명만 켜서 아늑한 조명으로 잠들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레일을 넣어가지고 벽 뚫지 않고 이렇게 액자 같은 거 걸 수 있도록 레일을 저 몰딩 안으로 넣었습니다. 여기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 이렇게 하나, 이쪽 벽이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여기 하나 이렇게 넣었고, 이 화장실 옆에 이 벽에도 뭐 하나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일을 3군데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한 뒤에 스크린을 달았습니다. 커튼 다는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가끔씩 아이와 함께 만화를 보거나 주말에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베란다는 애초에 확장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분리해주자는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거실과 연장되는 느낌이 나도록 마루색과 같은 타일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르다 보니 쪽마루 타일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색상이 비슷한 걸 선택하고 최대한 마루 느낌이랑 비슷하게 나려고 어두운 색 줄눈을 넣어봤습니다. 겨울에도 햇빛이 잘 비쳐서 춥지 않게 아이가 재미있게 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접이식 빨래 건조대와 잘 쓰지 않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그리고 화분 등이 있습니다. 아이가 다른 영역임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색깔의 타일을 사용하였습니다.